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라 하면 환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인천 스카이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문종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술은 복강경 수술입니다. 저희 병원에 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죠. 피부의 절개를 최소화시켜서 그 안으로 장비를 집어넣은 다음에 감염을 최소화하는 이미 인위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동물병원 업계에서도 최소 침습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형 병원들 위주로 해서 장비들을 좀 들여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보호자님들의 문의에 대해서 답을 좀 해드리고자 오늘은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강경 수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소 침습 수술 중에 일환입니다.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하는 어떤 외부로부터 복강 안쪽으로의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피부를 작게 절개를 하는 수술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복강경 말고도 흥강경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의 어떤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복강경 수술만 일단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 침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개복 수술에 비하면은 특징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피부 절개 부위가 굉장히 좀 작다 보니까 피부 유합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터도 좀 덜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술부가 작다 보니까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 또한 굉장히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는 수술을 좀 알아보신 보호자님들께서는 뭐 피부가 작으니까 당연히 감염도 덜 생기겠고 하시겠지라고 여기까지는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은 결국은 장비가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최소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복 수술을 할 때 예를 들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소나 자궁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잘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복벽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장기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견인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안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장기를 밖으로 견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복술과 복강경 수술을 비교했었을 때 이게 이것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떠한 수술을 하는지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술자가 면밀하게 판단한 다음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우월한 수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복강경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장비의 어떤 퀄리티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술이 맞습니다. 당연히 카메라 해상도가 좋을수면 좋고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장비의 퀄리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수술인 것도 다 맞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술자의 술기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닌 장비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카메라로 바라보는 복강 안쪽의 술야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원근감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어느 부분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감각을 익히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비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수술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 그걸 운용하고 있는 수술자의 술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수술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강경 수술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호흡 마취를 하는 부분까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환자가 내원하시게 되면은 금식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던 마취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방사선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오늘 마취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취에 안정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복강경 수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장비를 몇 개 좀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트로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보시면은 투명한 관이거든요. 결국은 피부에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창을 2개 내지 3개 정도를 만든 다음에 트로카를 피부 절개부에다가 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꼽고 난 다음에 카메라 디바이스거든요. 지금은 직경에 따라서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고정이 되어 있는 리지드 타입이 있고 아예 180도 이상으로 각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렉서블 타입도 있는데 이런 카메라를 트로카에다 진입을 시켜서 복강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카메라로 술야를 확인하면서 수술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를 작동하고 있는 술자만큼 중요한 게 수술 부위를 비춰주는 스코피스트의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형태는 각각 기구별로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은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희가 잡았을 때 결차를 한다든지 큰 출혈 없이 절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고요. 보시면 이제 헤드가 굉장히 길거든요. 긴 이유는 아까 장착했던 이 트루카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디바이스 말고도 저희 손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 그래스퍼 같은 뭔가 잡을 수 있어야 장비로 자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제 그래스퍼도 함께 진입을 시켜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결국 절개를 하긴 했으니까요. 거기 부분을 봉합을 하고 수술이 종료되게 돼서 드리는 말씀은 되게 간단하고 편한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많은 경험이 쌓여야지만 저걸 내 손처럼 쓸 수 있거든요.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신 보호자님들께서는 이 수술을 할 때 복강 안으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는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마무리할 때 복강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빼내고 나오고요. 극소량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강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장비가 개발이 덜 되었을 때에는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못해서 복압이 올라가는 사고가 종종 있었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일선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에서는 사실상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서플레이터라고 하는 복압을 유지하는 장비가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는 절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지 않게 막기 때문에 그리고 술자가 반드시 가스를 제대로 다 빼내고 마무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생리학적으로 이산화탄소 가스로 인해서 횡격막이 좀 자극이 되면서 긴호흡이 온다든지 아니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팽만감,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대개는 자연스럽게 수일 내에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요. 만약에 며칠 지났는데도 해당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수술을 집도했던 동물병원에 꼭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유념 있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 이 수술은 컨버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컨버전이 뭐냐면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 개복 수술로 전환을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복강경 수술로 마무리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환자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술자는 반드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개복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환자가 더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조직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주변 조직끼리 다 붙어있는 유착 상태가 너무 심하다든지 수술 중에 이제 불가피하게 출혈이 발생을 했는데 출혈점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과다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선택을 내려서 개복으로 전환한 다음에 정확하게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수술을 마무리하는 게 환자를 위해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수술이라 하면 환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개복 수술로 전환이 된다.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조직 검사를 보내야 될 정도의 시술 정도라고 한다면은 당일 퇴원도 복강경 수술로는 가능합니다. 개복이 그렇게 크지 않고 환자가 겪는 통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일 퇴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담낭 적출, 어떤 실질 장기를 적출해냈을 때 그 장기가 적출 이후로도 기능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려면은 복강경 수술이었다 하더라도 한 이틀 내지 한 3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복 수술에 비하면 평균적인 입원 기간은 훨씬 더 짧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